립스틱에서 쇼트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제 이야기. 감정경제학 조원경 제2강 지루함과 짧으면 돈이 되는 것들. 이야기에 집중이 필요한 시간. 겨우 8초, 금붕어보다 못한 인간의 집중력. 소위 MZ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새로운 자극으로 가득한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채 자랐다. 그래서인지 한 가지 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상당히 어려운 뇌 구조를 지녔다고 한다.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텐션 스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자. 아동이 주위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자신의 나이 곱하기 1분 정도라고 한다. 6세 어린이는 약 6분 정도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시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몰입하면 10에서 15분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재미있지도 않은 평범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10대 학생들은 보통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 약 10분 후부터 집중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들이 뭔가에 주의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을 넘기기 어렵다. 따라서 수업 시작 후 10에서 20분이 지나면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된 학생들은 이내 집중에 어려움을 느끼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의 평균 길이는 15에서 20분이고 테드 강연 길이는 18분이다. 집중력을 감안해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다. 드롭박스의 마케팅 신화를 쓴 실리콘밸리 최고의 마케터 션 앨리스가 한 말을 약간 각색하여 들어보자. 고객의 주의 집중을 원하신다고요? 사업 규모의 확장을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언어의 시장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잠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만든 제품을 고객이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 언어로 구애야 한다면 필패입니다. 제품 가치를 알아줄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헛스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왜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길 언어에 몰두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온다.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 고객이 광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2초였다. 이제는 8초로 뚝 떨어졌다. 9초인 금붕어보다 못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주변의 수많은 자극에 적응하다 보니 주의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매일매일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시로 오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귀찮아 들여다보지도 않는 이메일처럼 하루하루 우리의 신경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가 차고 넘친다. 그 결과 집중해서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는 멀티태스킹형 업무 방식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에게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자극적인 카피에 빼앗기는 판단력. 당신이 제품을 파는 사람이라면 잠재 고객들의 짧아지는 집중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간결하고 임팩트 있어야 한다. 당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어디서 발견되건 고객의 뇌리에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고객의 집중력이 짧아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 맞추는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니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처럼 짧을수록 돈이 되는 게 유행한다. 짧은 것은 명확해서 집중하기 쉽다. 지루함을 싫어하는 현대인이 짧은 동영상에 매료되는 이유다. 쇼츠 콘텐츠는 접근성이 매우 높다. 공감대를 잘 형성해 쉽게 공유된다. 제작비도 낮아 금상첨화다. 젊은 세대는 잘 요약된 정보를 속성으로 습득한다. 그들은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섭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능력이 돈을 벌어다 주게 되었다. 짧은 동영상, 인스턴트 메시지, 이메일이 소비자의 흥미를 끈다면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광고주는 이런 변화를 일찍이 인지하고 행동한다. 재생 시간이 짧아야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 유튜브 쇼츠는 최대 60초의 동영상을 시청자가 스크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낸다. 유튜브 쇼츠의 수익 모델은 비밀에 붙여져 있다. 2023년 2월 유튜브는 쇼츠 성장을 낙관하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의 45%를 할애해주겠다는 수입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페이스북 55%, 틱톡 50%보다 낮은 수준이나 수익을 가져가는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창작자를 끌어모으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짧은 것들의 치열한 대결에서 유튜브 쇼츠가 새 돈벌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메일 제목과 발표 자료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 광고 문구는 짧아야 기억에 남는다. 한 해의 모든 숨결과 꽃은 한 마리 벌의 주머니에 들어있다. 얼마나 짧고 강력한 시구인가? 19세기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적을수록 좋다레스 이지 모라며 짧음의 미학을 외쳤다. 좋은 글은 계속 덜어내어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을 때 빛이 난다. 주목을 끄는 헤드라인의 중요성. 다른 일에 주의를 집중하느라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일상 속에서 종종 일어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들어온다. 가족이 다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평소에 두지 않던 곳에 지갑을 둔다. 자고 일어나 출근하려는데 어제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지갑을 두는 행위에 주의를 집중했더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있으련만 아침 출근길에 소동을 벌인다. 인간은 주의를 집중하고 기울인 것만 기억할 수 있다. 주의가 기억을 낳는다는 말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 과정이 없으면 학습도 안 된다. 기억된 정보는 학습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는 도관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이해도 학습도 기억도 가능하다. 집중력은 유전에 기인하는 면이 있지만 뇌가 새로운 학습과 훈련을 반복한다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주의 집중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즐거운 경험을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에 집중해서 기억을 이끄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도파민 분비가 적정 수준으로 증가하면 만족감, 창의력, 의욕, 호기심, 끈기가 높아진다. 수업 시작 후 15에서 20분이 지나면 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은 생리적으로 도파민 분비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주의를 끄는 것을 넘어 집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뇌가 새로운 정보나 자극과 마주한다고 하자. 뇌는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이 맞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공부를 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집중해 애써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매우 크다. 기쁨이라는 보상을 뇌는 기억한다. 이것이 주의를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사람의 뇌는 새롭고 신기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즉각 반응한다. 재미있는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와 같다. 게임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경험치나 점수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줌으로 이겼을 때 보상 기제가 작동한다. 결국 마케팅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의 주의 집중을 유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메시지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버디의 공동 창업자인 일라이 파리저는 주의를 끄는 훌륭한 헤드라인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헤드라인에 따라 1000명이 읽을 수도 1000만 명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 줄로 압축된 문장이 갖는 긴장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어버디는 좋은 제품을 출시하면 그만이라는 모델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내놓는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직원들에게 사람들 앞에 직접 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품을 갖고 싶게 하는 생생한 감정을 잉태하고 전달할 것을 요청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숨쉬듯 광고를 접하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불평한다. 또한 인터넷 알고리즘이 세상을 조율하고 무엇을 보고 보지 않을지 결정한다며 거북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 다른 시각을 소개하는 인터넷이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지 않을까. 온라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호기심을 끄는 무언가에 홀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고 있다. 수많은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느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객은 그 제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큐레이터는 자신의 제품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고객이 좋아하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야만 해당 제품이 살아남는다는 각오를 계속 다져야 한다. 큐레이터라면 스스로 지금 고객에게 맞는 눈높이로 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대상이 언어뿐이겠나? 뇌신경세포를 뜻하는 뉴런과 마케팅의 합성어인 뉴로 마케팅의 연구 결과를 보자. 브랜드의 색상이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시각적 효과가 약 95%를 차지한다고 하니 디자인과 색감이 큐레이터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색은 브랜드를 인식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무기로 작용한다. 빨간색 코카콜라와 초록색 스타벅스 로고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마케팅 세계에서는 익히 아는 이야기다. 도둑맞고 도둑질하는 집중력. 현대인이 집중력을 잃어가는 데는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한 거대 기술 기업의 영향이 크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집중력을 도둑맞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최근에 결정 내린 일을 생각해보라. 불필요하게 넘치는 광고와 강요된 정보로 인해 깊이 있는 사색을 방해받은 채 도출한 결과물은 아니었을까.
빅테크 기업은 사용자의 시선을 더 오래 붙잡기 위해 엄청난 자본을 들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을 개발한다. 제공에 동의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이들 기업은 각 개인의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다. 스크롤을 내리면 계속되는 알고리즘의 향연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생각을 빼앗긴 세상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집중력이 없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 중요한 문제라면 일부러 오래 집중해 숙고할 시간을 내야 한다. 수많은 매체에 빼앗긴 집중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게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집중력을 도둑맞는 동시에 도둑질하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고객의 시선을 훔칠지, 어떻게 하면 고객의 흥미를 유발할지 고민하고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해내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이 하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이익과 돈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집중력을 뺏고 뺏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으로 감정경제학 제2강 지루함과 짧으면 돈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